네, 강사 이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계의 베스트셀러, 베스트 퀘스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합의금 산정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앞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약관에 있는 규정하고 소송 시에 인정되는 규정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인데요. 당연히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에서는 보통 약관 기준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약관상 합의금 산정 방법을 파악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소송에서 인정하는 합의금 산정 방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무상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자동차보험 약관상 합의금 기준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기 신체 사고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자동차 상해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발생하면 부상이 발생할 것이고, 부상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장애 발생하고, 심할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죠. 아니면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부상 후유장애 사망보험금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경상 환자는 어떻게 합의금이 산정이 되고 있느냐? 경상 환자는 보통 부상을 입은 다음에 후유장애까지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부상보험금에서 끝이 납니다. 부상보험금에 대한 산정 요소만 알게 되면 경상 환자에 대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은 모두 마스터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상보험금에서 적극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적극손해는 치료비입니다. 치료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 들어가는 치료비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합의금하고는 무관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위자료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니까 당연히 위자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해서 어떤 다쳐가지고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너무 빈번하게 받게 되어서 소득이 감소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소득 감소분에 대한 8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휴업손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손해배상금은 통원 치료를 기타 받게 됐을 때 통원 교통비로 1회당 8,000원씩 지급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적극손해는 사실 치료비니까 중요하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산정할 때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위자료하고 휴업손해가 있겠죠. 요거는 그냥 통원 치료에 따라서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단순하고, 요 두 가지만 알면은 경상 환자의 어떤 뼈대, 합의금 산정 뼈대는 모두 숙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휴업손해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휴업손해는 기본적으로 월 소득을 갖다가 30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때 월 소득은 세후 소득입니다. 그래서 휴업일수를 곱하고 80%, 여기는 80%를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 과실이 있으면은 과실 비율만큼은 또 곱하게 되겠죠. 근데 이 휴업일수는 뭐냐?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실제 수익 감소가 발생하는 기간을 휴업일수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했어요. 내가 월급 300만 원 받는데 한 2주 입원했는데 회사에서 급여 300만 원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수익 감소가 없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휴업손해는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만약에 300만 원씩 버는데 2주 동안 급여 15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은 150만 원에 대한 80%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휴업손해 기준이 있는 거고요. 월 소득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자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위자료 산정 방법은 찾는 방법이, 처음에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은요, 병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병명에는 염좌, 좌상, 보통 진단 2주나 3주가 나오면 그 정도 병명되어 있거든요. 그럼 진단서 병명을 확인한 다음에 자배법 시행령 3조 1항 2호에 보시면은요, 상해에 따른 급수가 1급부터 14급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상해 급수 안에는 병명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급수 내에 있는 기준 중에서 그 고객의 어떤 병명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염좌나 좌상 같은 경우에는 12급에 해당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은 이 12급을 딱 찾았으면은 다시 약관을 딱 펼치셔가지고 이 해 12급이라고 하는 해당 급수가 부상보험금 위자료상 얼마에 해당하는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약관에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보험금 위자료 테이블 보시면은요, 염좌 진단 12급이면은 1급부터 14급까지 쭉쭉 위자료 인정 기준이 있고, 이 중에 12급이면은 15, 150만 원 아닙니다. 15원도 아니고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부상보험금에 대한 위자료가 약관에서 버젓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경상 환자와 관련된 합의금, 위자료 나왔죠? 휴업손해 나왔죠? 거의 뼈다가 나왔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보실까요? 월 소득 210만 원 기준으로 열흘을 입원했고 12급 통원 10회 받았을 경우에는 위자료는 아까 말씀드렸죠? 염좌는 12급이니까 15만 원. 휴업손해는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30일을 나눠야 되니까 7만 원에다가 1이면 70만 원 곱하기 80%니까 56만 원이겠죠. 그럼 기타 손해배상금은 10번 정도 통원치료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8,000원씩 10번 갔다 오셨으니까 8만 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79만 원. 그럼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다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 고객은 2주 나왔는데 120 받았어요. 우리 고객은 2주 나왔는데 200 받았어요. 우리 고객은 3주 나왔는데 500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FM대로 했을 때의 경상합의금 지급기준상 기준이 맞습니다. 근데 왜 금액의 차이가 날까요?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향후치료비입니다. 향후치료비. 이건 뭐냐면 자 사고가 1월 1일 날 났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진단 2주가 나왔는데 1월 10일 날 퇴원했어요. 그럼 진단 2주 나왔으니까 여기 한 4일 정도는 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초과 진단이 나오면은 사실은 또 추가 진단 나오면 일주일 정도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10일대에 만약에 합의를 보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빨리 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치료비가 소요될 게 보험사 입장에서 굳었죠.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향후 치료비를 땡겨서 주는 겁니다. 합의 시점에서. 어차피 좀 더 치료 받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향후 치료비 좀 더 얹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향후 치료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느냐? 법규에도 없고 약관에도 없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의사가 보기 나름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환자분이 어떤 치료 속도, 그러니까 치료되는 어떤 경과라든가 건강 상태에 따라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은 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을까요? 목소리 크면은 이거 많이 주는 거고요. 목소리 작으면 이거 적게 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담당자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치료비 때문에 이 실제 산정되는 기준하고 실제 받게 되는 우리가 실제 시장에서 받게 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기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소송에서 인정하는 합의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약관 기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 위자료 우리는 어떻게 했죠? 경상 위자료는 당연히 상해 등급을 찾아보고 그 상해 등급 내에서 급수에 따른 위자료 테이블이 있었죠. 근데 소송에서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입니다. 위자료 관련해서 사정 딱 하면 더 부를 수 있고 사정 괜찮으면 덜 부를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진단이 2주 정도 나왔을 때에는 위자료가 한 50에서 한 200까지 통상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관의 판단 재량이고 두 번째 일실 수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하고 비슷한 거죠. 휴업손해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입의 감소가 있었을 경우에 80% 지급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원에서 말하는 일실 수익은 수입의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하고 세전 급여로 보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동안 300만 원 버는데 2주 동안 만약에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 급여가 나왔다. 그럼 휴업손해는 지급하지 않지만 법원에서는 똑같이 2주 동안 쉬었어. 급여 다 받았어도 150만 원 추가로 보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경상에 있어서도 소송 기준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하지만 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소송을 걸 수는 없겠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나올 테니까. 그래서 기준을 알고 계시되 어떤 고객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저희도 있다 보면은 선생님 저는 착수금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마이너스가 돼도 좋아요. 너무 열받아서 그러니까 하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라면은 이렇게 민사조정 또는 소송을 걸어볼 만 하겠지만은 실익을 따지신다면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네요. 다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고객분들에게 상세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약관하고 소송가액 중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건 어떤 게 유리하느냐? 소득기준 같은 경우에는 정리한다면 소송가액 기준이 유리합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까. 과실 같은 경우에는요. 약관 기준에 따른다면 보통 과실 도표에 따르고 있는데 과실 도표에서는 무단횡단만 하더라도 보통 과실이 한 10에서 30%까지 잡혀 있는데 현재 소송 추세는요. 무단횡단했을 경우에 운전자 책임 없다. 보행자 과실 100%다라고 보고 있는 판례가 나올 정도로 과실을 좀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실은 소송 기준이 좀 더 불리하고 약관 기준이 좀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가 있는데요. 이거는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척추 골절 같은 경우에는 소송 기준이 좀 유리하긴 한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관 기준이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유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과실, 장애에 따라서 약관과 소송 기준에 있어서 차이점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높고 장애가 확실하다면 아무래도 소송가액이 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경상합의금은 규정대로 하면은 오히려 적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무에서 이렇게 그보다 많이 받는 이유는 향후 치료비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소송가액 산정 기준은 소송을 통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다. 소송가액 산정 기준 자체는 어차피 고객이 나는 약관 기준 말고 소송가액 기준 산정해 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다만 보험회사에서 소송 실익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좀 있겠지만, 세 번째, 나이가 어리고 소득 장애가 확실할수록 소송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라는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은 경상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만큼 질문도 많고 사실 또 여러분들이 당연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고객분들이 그럼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답 없는 요청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내만 해주시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듣는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